안녕하세요. 며칠 전에도 이혼을 한 전 아내가 전화를 해서는 빌어댑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애를 봐서라도 제발. 이라고 말이죠. 사람의 탈을 쓰고 어쩌면 이리도 뻔뻔할 수가 있는지 아무리 곱씹어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득 전 아내와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전 아내와 저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처음 전 아내를 봤을 때는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아니죠. 얼굴이 예뻐서 그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였던 것은 착각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 아내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이런 말을 항상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오랜만에 전 아내의 그 말을 떠올리니 그저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나왔네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어버렸는데요. 옆에 있던 우리 직원이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라고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야, 조금 재미있는 생각이 나서 말이야. 그런데 나 찾는 전화가 아직도 와? 라고 직원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에는 많이 안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모님이라고 하면서 사장님 바꾸라고 소리까지 지르시던데. 라고 말하던 직원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혹시 사장님 전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때 이혼하셨던 그 사모님이요. 저도 그냥 듣기만 했던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면서 순간 제 표정을 다시 살펴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직원에게 맞아, 그 여자야. 그런데 이미 이혼을 했으니까 사모님은 아니지. 그러니까 사모님이란 호칭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와이프가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 라고 제가 마치 못을 박아버리듯이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 우리 와이프가 전 아내로 인하여 조금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사실 얼마 전부터 이혼한 전 아내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죠.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꽁지 빠지게 도망을 쳐버렸던 전 와이프가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합리적이라고 말하던 전 아내는 제가 암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대성통곡을 했는데요. 누가 들으면 남편이 아파서 대성통곡을 한 줄 알겠지만 저와 함께 간 병원에서 의사가 우리 부부에게 위암 3기입니다 라고 말을 하던 순간 암이요? 정말이에요? 이제 나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병수발 들어주고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짓을 어떻게 해요? 라며 아주 큰 소리로 울어버렸거든요. 그 모습을 보던 의사가 오히려 놀라서 저 환자 옆에 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보호자분이 마음 단단히 먹어주셔야죠. 라고 말을 했지만 의사 말을 듣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전 아내는 이제 어떻게 해? 암이라잖아. 그러면 죽는 거예요? 라고 이성까지 잃은 채 말을 했어요. 그런 전 아내의 말에 의사는 얼굴이 더 굳어져서는 보호자분이 그런 말을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호통을 치기도 했네요. 그리고 의사가 저를 참 딱하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죠. 그때 당시에 저는 암이라는 현실보다 전 아내의 행동에 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전 아내는 징징 울어대기만 했어요. 오히려 암에 걸린 제가 와이프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었으니까요. 그런 전 아내 때문에 아이도 우리 어머니가 봐주셨고 전 아내는 충격으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어요. 거기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온다고 했던가요? 제가 하던 사업도 점점 잘 안 되어가면서 정말이지 하루하루 너무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전 아내가 짐을 쌌는데요. 저를 보면서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잖아. 당신과 결혼할 때 당신 건강한 줄 알고 결혼한 거고 당신 사업 잘 되는 거 보고 결혼한 거였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이렇게는 답답해서 못 살아.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전 아내를 보며 제가 놀란 채 당신 합리적인 사람이라며. 그런데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그 합리적이라는 것이 결국 아픈 남편을 두고 떠나는 거야?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이제는 내가 힘들어지니까 필요가 없어졌다고? 라고 물었어요. 제 말을 듣던 전 아내는 잘 생각해봐. 내가 합리적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이렇게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어. 이런 내가 당신이랑 있으면 오히려 당신한테 도움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안 돼. 당신 건강에도 진짜 안 좋을 거거든. 이라고 하며 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짓거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부모님 집에 맡긴 아이를 보러 오지도 않았고 오로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어요. 제가 몇 번이나 설득도 해보고 빌어도 봤지만 전 아내는 그저 이혼 도장만 찍으라고 강요했고 제가 몸이 많이 아픈 상태였기에 우리 부모님이 오히려 빨리 정리해버리라고 권유를 하기도 했네요. 정말 악마도 그런 악마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을 정도였는데 그런 제 심정을 우리 어머니가 알아보셨던지 너는 애 아빠다. 그러니 네 새끼 보고 정신 바짝 차려. 암 삼기지만 넌 아직 젊으니까 이겨낼 수 있어. 그리고 빨리 이겨내서 사업도 다시 해야지. 그래서 너를 헌신짝 버리듯 버리고 간 네 전처 억울한 듯이 잘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게 복수다. 알기나 해?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 우선 병부터 치료하고 아버지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네 사업 도와준다고 했으니 반드시 이겨내야 해. 알겠니? 나는 우리 아들 믿고 있다. 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어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어머니가 제일 힘이 들었을 텐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중심을 잡고 버티고 견뎌내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악착같이 버텨냈어요. 항암 치료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거 아세요? 진짜 힘들었어요. 차라리 죽을까 하는 생각이 매일같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전 아내를 생각하며 악으로 버텼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전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네요. 그렇게 악마 같은 전 아내와 이혼을 한 저는 지금의 와이프와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재혼한 와이프는 우리 아들의 유치원 선생님이셨어요. 우리 아들하고 유난히 사이가 좋았는데요. 아들이 참 잘 따랐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유치원에 아들을 늦게 데리러 갔는데 와이프가 퇴근을 못하고 제가 도착할 때까지 아이와 놀이터에서 놀아주고 있었어요. 그런 와이프를 보니 미안하기도 해서 근처에 다 같이 식사를 하자고 말을 했는데 와이프도 선뜻 그러겠다고 해서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때 와이프가 저에게 물었어요. 승현이가 엄마가 없다고 하던데 이혼하신 거예요? 라고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저는 와이프를 보며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라고 대답을 했고 그런 제 말에 와이프가 좋으신 분 같은데 왜 갑자기? 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말이죠. 제가 암에 걸렸는데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라고 제가 말을 하고는 멋쩍은 듯이 웃어버렸어요. 마침 아이가 식당 안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서 말이 더 편하게 툭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다지 친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때 당시 그런 말을 왜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저도 제 삶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어딘가 터놓고 싶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와이프의 눈가가 갑자기 촉촉해졌어요. 그런 와이프를 보며 제가 놀라서 왜 그러세요?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나요? 라고 당황을 한 채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저랑 상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그만. 이라고 말을 했어요. 알고 보니 와이프도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혼한 와이프의 전 남편이 3대 독자였는데 계속 임신이 되지 않아서 불임센터에도 같이 다녔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신이 되지 않아서 전 남편과 시부모에게 구박만 내리받다가 끝내는 이혼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는 그때가 생각이 난 것인지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내더군요. 그리고는 말을 하는데 저도 그때 정말 비참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심정이 이해가 돼요. 마치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후 와이프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저에게 신경을 참 많이 써줬어요. 거기다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중매자 역할을 톡톡히 했고요. 아주 똑똑한 녀석이고 지금 생각하니 그렇게 효자일 수가 없네요. 그렇게 대화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서로를 좋아하게 됐죠. 하지만 우리는 많이 신중하게 행동을 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우리 선생님이 내 엄마가 되면 좋겠다. 아빠, 우리 선생님이랑 결혼해. 라는 말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듣게 되었고 우리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깊어질수록 저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희 씨, 사실 잘 알다시피 제가 애까지 있는 데다가 몸도 안 좋아서 아직도 치료 중입니다. 그래서 연희 씨랑 더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했지만 와이프는 그런 저에게 이제 조금만 있으면 완치 판정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 같이 인사 가요. 라며 활짝 웃어주었어요. 아무래도 그런 와이프 덕에 제가 더 잘 견뎌내지 않았나 싶네요. 그리고 대부분 암 치료 5년이 지나면 완치라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완치 판정이 난 후에 와이프 집에 인사를 갔어요. 물론 장인 장모님은 저를 탐탁치 않아 했었죠. 당연했겠죠. 애까지 딸린 데다가 얼마 전까지 암 환자였다니 어느 부모가 좋아했겠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장인 장모님이 마지못해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셨는데 상견례 날 장모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찌나 죄송스럽던지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코끝이 시려오네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당연했을 테니까요. 그런 장모님을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안아드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런 결정해 주셔서 미안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을 하며 장모님을 꼭 안아드렸어요.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았을 테니까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는데 장모님은 지금도 그때 일을 가끔 회상하며 사부인 말일세 정말 좋은 분이셔. 그때 사부인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내 마음이 계속 안 좋았을 거야. 이런 사돈을 만난 것도 내 복이다 싶더라고. 라는 말을 하시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기에 서로에게 충실하려고 항상 노력했어요. 그 후 저는 건강관리에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꾸준히 운동도 했고 와이프는 음식에 엄청 많이 신경을 써주었죠. 장인 장모님도 몸에 좋다는 음식들을 항상 찾아보고 바리바리 싸서 가져다 주셨고 가족들 모두 제 건강에 아주 관심이 많았어요. 덕분에 저는 더 건강해졌고 지금은 살도 붙고 얼굴이 더 좋아졌네요. 그리고 제가 아팠던 동안 잘 안 되던 사업은 다시 일어서다 못해 더 큰 성공을 했어요. 고생을 좀 하기는 했는데 제가 그동안 잘 관리해온 인맥들 덕분에 금방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말이죠. 그냥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다들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지금도 저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지내던 우리 집에 언젠가부터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느 날 전 아내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전 아내가 얼마나 정신이 나간 여자였냐면요. 저와 이혼을 하고 무슨 일을 겪은 것인지 정말 이상해져 있더라고요. 우리 와이프가 지금도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는데 전 아내가 어떻게 알아낸 것인지 거기까지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우리 아들 친모잖아. 가짜 엄마인 당신은 빠져. 라고 뺨을 때렸대요. 다짜고짜 뺨을 얻어맞아버려서 놀란 우리 와이프가 이혼했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만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 그 사람 병원 나왔다며? 암 완치되었잖아. 라고 물었다고 하네요. 우리 와이프는 정말 착하고 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아픈 사람을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팽개쳐버리고 가놓고 이제 와서 다시 찾아온다고요? 라고 놀라서 물었다는데요. 그런 와이프의 말에 전 아내는 뻔뻔하게도 나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거든. 이제 그 사람 병도 다 나았고 사업도 다시 잘 된다고 하니까 본처인 나와 다시 합치는 게 맞는 거지. 우리 사이에 애까지 있는데. 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더래요. 다시 생각해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네요. 그 말에 우리 와이프가 저는 이미 그 사람과 결혼해서 제가 지금 그 사람 와이프이고 승연이 엄마이기도 하니까 그쪽이 그렇게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지금 이러시는 거 승연이한테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아내는 결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옛날에 승연이 아빠가 나한테 반해서 아주 난리가 없었어. 이년아. 게다가 내가 요즘도 관리를 잘해서 아마도 내 말이라면 꼼짝 못할걸?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이건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미리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꺼져.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듣던 우리 와이프가 하도 기가 차서 그냥 웃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전 아내는 우리 회사에도 전화를 했어요.
여보, 다시 좋아졌다며? 난 요즘 당신 생각이 많이 나던데 당신은 안 그래? 라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그런 전 아내가 그저 놀라웠어요. 사람 아프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놓고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전화를 거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완전 개또라이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전 아내는 여보, 그건 말이야. 내가 지극히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생각해봐. 당신 아파서 나도 스트레스 받는데 당신 옆에 있으면 짜증밖에 더 냈겠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현명한 거야. 라는 말을 했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미친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사연을 많이 들었지만 세상 천지에 살다 이런 미친 인간이 있을까요? 정말 기가 막히다는 말밖에 다른 표현이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런 전 아내에게 제가 야, 이 정신 나간 년아, 너 딱 기다려. 내가 여기저기 사연 보내서 물어볼 거야. 네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네가 직접 한번 확인해봐. 라고 말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꼭지가 돌아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정신 나간 여자가 계속 전화를 했고 얼마 전에는 우리 부모님의 집까지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한 곳에서 오래 사셨던 터라 전 아내는 당연히 집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주말이라 가족들끼리 외식하고 우리 부모님 집에서 차를 한 잔씩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인종 소리가 울렸어요. 우리 와이프가 누구인지 확인하더니 당황을 했는데요. 그런 와이프를 보던 우리 어머니가 왜? 누군데 그래? 라고 물었어요. 어머니의 말에 우리 와이프가 여보, 당신이 좀 와봐야겠는데? 라고 저를 불렀어요.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밖에 전 아내가 떡하니 서 있었어요. 그런 전 아내를 보니 머리가 다 아파오고 뒷골이 당겼어요. 제가 문을 연 그 순간 전 아내가 순식간에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런 전 아내를 보며 부모님이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며 여보, 승연이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라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급히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모습을 보던 전 아내가 승연아, 엄마야 라며 울먹이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 아이를 향해 뛰어갔어요. 아이는 놀랐던 것인지 할머니 등 뒤로 숨었어요. 승연아, 엄마라니까? 엄마 기억 안 나? 라고 전 아내가 다시 말을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가 당장 나가거라!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 라고 조용하지만 힘을 주어 말을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우리 와이프가 급히 아이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버렸죠. 어찌나 고맙던지요. 하지만 전 아내는 어머니,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하시네요. 이제 제가 돌아왔으니 승연이는 제가 돌볼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 아내의 말을 듣던 우리 어머니가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성주내비 아프다고 할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도망가 놓고 병 치료 다 끝나니까 다시 돌아오겠다고? 네가 인간이냐? 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며 전 아내가 어머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겪어보니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이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없더라고요. 라며 눈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이건 네 복을 네가 찬 것이지 지금 이렇게 무턱대고 집으로 쳐들어와서 어쩌라는 거냐. 그리고 지금 우리 며느리가 너보다 100배, 1000배는 떠났다. 이렇게 온 가족이 화목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네가 있을 때보다도 더 행복하니 이리 더 합리적일 수가 없구나. 라고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전 아내는 잘못했어요. 어머님, 제가 합리적이지 못했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우리 어머니가 그게 무슨 말이냐? 네가 합리적이지 못했다니. 아니다. 자책하지 말거라. 너희 둘이 이혼한 것은 너한테도 합리적이었고 우리한테도 합리적이었지. 네가 진짜 떠나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며느리를 내가 어찌 볼 수 있었겠느냐? 라며 아주 쐐기를 박았죠. 그리고 그런 어머니의 말에 전 아내가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렇게까지 굽히고 들어가면서 사과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사과를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앞에 있던 어머니의 찻잔을 들고서는 전 아내의 얼굴에 확 뿌려버렸죠. 그 모습에 다들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너 같은 인간한테는 이게 합리적인 거야. 알겠니? 너 합리적인 거 좋아하잖니?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에 전 아내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버럭했고
그런 전 아내를 거들떠도 보지 않은 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여보, 주방에 가서 소금 좀 가지고 와요. 오늘 아주 재수없는 날이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전 아내에게 소금을 확 뿌리며 당장 나가 이년아. 네가 인간이야?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라고.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전 아내는 저와 아버지에게 질질 끌려 나갔어요. 저는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전 아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말이죠.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보니 이 여자가 정식으로 재혼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랑 동거를 시작했던 모양인데 전 아내 성격상 물론 남자가 돈이 있으니 만났겠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돈이 많이 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고 어디서 사기꾼을 만나서 제대로 탈탈 털린 모양인데 그 여자도 참 어지간하죠. 그렇게 친정으로 들어갔다는데 친정 부모님이 제 소식을 전해주셨나 보더라고요. 지금 김서방은 사업 잘 돼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 이거사.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옆에서 잘 도와줬으면 그게 다 네 거 됐을 거 아니야. 아무튼 너는 참을성이 없어서 문제야. 그러지 말고 이참에 김서방을 다시 꼬셔봐. 새로 재혼한 여자 사이에 아직 애도 없다고 하는데 네가 계속 꼬시면 넘어오지 않겠니? 그래도 네가 생모인데 가서 바짓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져 이거사. 라고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전 아내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전 아내 친구가 다시 말하기를 두 모녀가 아주 징글징글해요. 오빠, 그러니까 앞으로 상대도 하지 마세요. 제 친구지만 어디 친구 같아야 친구죠. 다른 친구들도 그놈의 합리적이라는 말에 아주 학을 떼고 있어요. 합리적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개똥이다! 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전 아내는 그 뒤 우리 집에 다시 찾아왔지만 우리 와이프가 전 아내를 보자마자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더라고요. 받아주면 한도 끝도 없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와이프 말대로 조용해졌네요. 정말 세상에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 어찌나 많은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짐승이 사람 탈을 썼다는 말이 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 아내랑 헤어진 것이 저한테는 천운이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이 더 잘 풀리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도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와이프가 저와 아이에게 정말 잘하거든요. 정말 매번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네요. 참, 그리고 제가 이 글을 올리고 난 뒤에 전 아내 친구를 통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정말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전 아내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요? 이런 것을 물어보고 있는 저도 참 한심하네요.